이혜영의 이성과 우상. 러시아 자산 3천억 달러 몰수한다. 미국 하원에서 미국이 압류한 러시아 국가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지난 22일 통과됨으로써 현대 세계사에 유례없는 일대 혁명 같은 일이 일어났다. 미 민주당이 주도해 360대 58로 통과된 우크라이나 경제번영과 기회의 재건법은 혁명인 동시에 대러시아 경제 선전포고라고 불러도 좋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약 600억 달러 규모의 지원도 결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미국이 지원했던 자금의 선례에 비추어 볼 때 이 돈 중 약 90%는 그냥 미국 내에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세금을 걷어 미 군산복합체에 지불하는 식으로 신무기도 개발하고 구형 무기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해외 자산을 몰수해 우크라이나의 복구 자금으로 주자는 말은 이전부터 해오던 얘기다. 작년 유럽연합에서도 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고작 동결 자산에서 나오는 러시아의 이자 수익을 따로 떼어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줄 무기를 사자는 정도가 최근의 흐름이다. 하지만 미영은 이유가 아니기에 얼마든지 자국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몰수할 수 있다. 한마디로 남이 맡겨둔 자산을 내 맘대로 쓰겠다는 것이니 바야흐로 미국이 입만 열면 말하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무엇인지를 교과서적으로 시전하는 셈이다. 전시에도 적국 자산을 이미 처분하지 못한다.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조약 등의 형식을 빌어 배상금으로 처분했다. 그리고 자국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석유 공급 루트를 차단하자 일본은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해 2차 세계대전을 개시했다. 그만큼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재산은 불가침의 것으로 신성하기조차 한 것이다. 이제 미영이 이 시대를 끝내고 싶은 모양이다. 국제관계사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도쿄 전범재판은 미국이 주도한 일종의 혁명이었다. 교정권은 그때까지 모든 국가의 고유한 권리였다. 하지만 그 전범재판을 계기로 이제 전쟁은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얼마 전 미국의 이스라엘은 이란의 시리아 외교공관을 공공연히 폭격함으로써 또 하나의 혁명을 이룩했다. 이제부터 어떤 나라든 수틀리면 자국 내 외교공관을 폭파하고 외교관을 인질로 잡으면 된다. 그래서 이번 미 하원의 결의는 또 하나의 국제관계사상 혁명이다. 기분 나쁘면 미국은 자국 내 외국 투자나 자산을 압류하고 몰수하면 된다. 특히 미국 경제가 어려울수록 이 유혹은 커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약한 나라의 팔을 비틀어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말이다. 러시아의 해외 자산은 2022년 1월 기준 6,300억 달러라고 러시아 측이 공개한 바 있다. 이후 러시아는 더 이상 이런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중 대러시아 제재국가에 압류된 자산이 약 3천억 달러다. 러시아의 가장 많은 해외 자산은 중국에 있다. 그 다음 프랑스, 일본, 독일, 미국 국제금융기관, 영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순이다. 그래서 주로 서방 선진 7개국에 잠긴 러시아 자산을 압수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압류 자산 대부분이 EU에 있는데 이에 대해 압수해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이미 결론이 났다. 그리고 자산 대부분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한다. 법치국가에서 몰수의 적법성은 일반 법리상 그 돈이 범죄 수익이거나 아니면 범죄에 이용되었을 경우에 법원의 판결을 거친 경우에 한정된다. 그렇지만 러시아의 해외 자산은 대게가스나 석유 등 에너지 판매 대금이다. 그리고 이 돈은 러시아 중앙은행 소유이고 그러한 한에 있어 러시아 국민의 돈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하원은 약 60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미국 내 자산을 몰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약 400억 달러대인 것으로 보이는 영국 내 러시아 자산도 곧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 영과는 달리 EU 입장에서 딜레마는 러시아 자산을 몰수했을 때 뒤따를 러시아의 보복으로 미 영보다 자신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데 있다. 미국의 경제 패권은 기본적으로 금융에 기초한다. 그런데 스스로 나서 이 금융 시스템의 기초를 교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다. 미국 등 서방이 압수하면 러시아도 자국 내 서방 자산을 압수한다는 말이다. 이미 러시아 내 입법 절차가 완료되었다. 문제는 2022년 말 현재 러시아 내 서방 자산, 즉 EU, 서방 선진 7개국, 호주, 스위스 등이 러시아에 직접 투자한 자산이 약 2,880억 달러 이상이 된다는 데 있다. 서방 내 러시아 자산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러시아는 서방의 이런 움직임을 노골적인 도둑질이라고 성토하면서 이미 자국 내 해외 자산의 리스트를 작성 완료해둔 상태다. 그리고 러시아 내 직접 투자한 해외 자산의 인출을 저지하기 위해 자국 내 거의 모든 해외 기업의 출구 계획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자산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 의회의 이번 입법 조치는 미국 패권의 기초인 국제금융 시스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함으로써 자본주의 세계 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지어 미국과 EU는 전쟁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이다. 자본주의 세계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주도 규칙 기반 국제질서인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대외 신인도를 하락시켜 탈달러화를 가속화하지 않을지가 가장 우려된다. 해서 새롭게 도출된 경제전쟁 방정식은 이러하다. 3000-2882 꼬르 탈달러화. 더 칼럼니스트